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가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 조 전 장관 역시 여러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혐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정 전 교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최원희 기자, 조 전 장관 재판은 좀 늦어지는 모양이죠. 혐의는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. 검찰은 2019년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12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크게 보면 자녀 입시 비리, 뇌물수수, 사모펀드 비리, 증거 은닉 관련 이렇게 네 갈래입니다.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여기서 뇌물수수만 빼고 크게 세 갈래였는데요.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부부니까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은 얼핏 보기에는 혐의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습니까? 먼저 자녀 입시 비리 의혹부터 보시겠습니다. 대법원은 딸 조모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확정했습니다. 이 7개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모 호텔의 인턴 확인서 이 2개는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조 전 장관이 이를 입시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이 입시 비리 혐의 말고 다른 혐의에서도 겹치는 게 많죠? 네, 그렇습니다. 증거 은닉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.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자택의 하드디스크와 동영대 PC를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. 1심부터 대법원까지 조 전 장관과의 공모 혐의를 인정한 상태여서요. 조 전 장관의 재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. 또 사모펀드 비리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정 전 교수가 횡령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영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건넨 10억 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10억 원을 대여금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. 검찰은 이번 판단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백지 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. 일부 좀 미세하게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 재판부가 달라도 유무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어떻습니까? 물론 재판부가 다르면 다른 판단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같은 증거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요. 또 대법이 확정한 범죄인 만큼 또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위조 정황이 나온 동양대 PC의 경우 정 전 교수 재판에선 증거 능력이 인정됐지만 이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이 적법한 증거로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 재판부도 이를 무시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닌 거죠. 다만 전혀 반대되는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거를 깰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.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서울대 인턴 확인서 위조에 대해선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 왔고요. 또 민정수석 당시 공직자로서의 재산 신고 의무도 다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. 증거 은닉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. 예,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. 네. 예,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.